입김이 지금 불면 나올 것 같아요. 보이나요? 오늘은 2019년 12월 31일입니다. 지금 오후 2시 28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밖의 온도는 마이너스 6도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차가 응달진 곳에 있으면 아직도 이렇게 차에 서리가 내린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날씨가 추워요. 뒤쪽과 앞쪽의 온도는 확실히 달라서 뒤쪽은 지금도 굉장히 추운 느낌이 많이 납니다. 앞쪽은 햇볕이 들고 있기 때문에 공기 자체가 앞쪽과 뒤쪽을 왔다 갔다 할 때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 납니다. 아우, 추운 날씨 정말 싫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운 날씨라서 저희는 난방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짓기로 마음먹은 집은 바로 패시브 하우스입니다. 패시브 하우스는 이런 추운 겨울에도 그렇게 춥지 않아요. 춥지 않다? 오히려 덥습니다. 지금 실외는 마이너스 6도, 7도 이렇지만 실내로 들어가면 약 27도, 8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물론 보일러를 켜지 않는 상태에서 말이죠. 한번 그러면 보일러실하고 그 다음에 내부에 들어가서 온도를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정말 날씨 추운 날씨입니다. 손이 꽁꽁 춥습니다. 보일러는 지금 돌지 않는 상태예요. 물의 온도만 75도로 맞춰져 있는 상태이고 지금 아무 소리 없이 보일러는 돌고 있지 않습니다. 마루 쪽에 온도계를 조금 전에 갖다 놨어요. 그래서 얼마나 올라가는지 보면 33도, 32도까지 햇볕이 드는 곳에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꾸는 도시농부입니다.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군고구마를 먹었던 생각이 나네요. 맘도 추운데 몸까지 추우면 왠지 서러울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래서인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추운 겨울보다는 따뜻한 봄이나 여름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추위를 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추운 겨울을 어떻게 따뜻하게 보낼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원주택을 생각하면 아파트보다 추워서 겨울에 생활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난방비도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이라고 미리 걱정을 하기도 하죠. 실제로 단열이 잘 되지 않는 전원주택의 경우에는 추운 겨울을 나기가 매우 힘들기도 합니다. 거의 겨울왕국 수준이 아닐까 해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몸이 추위에 약해지기 때문에 저는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단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를 알아보고 알게 된 것이 바로 패시브 주택 또는 패시브 하우스라는 것입니다. 패시브 하우스는 단열 공법을 이용해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인데요. 한겨울에도 난방을 최소로 해도 한여름 같은 26도에서 30도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집입니다. 패시브 하우스는 집안의 열이 밖으로 새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차단함으로써 난방을 하지 않아도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게 만든 것인데요. 좀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난방을 위해 우리가 석유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난방 에너지 사용량이 1제곱미터당 1.5리터 이하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한국 주택의 평균 사용량이 약 16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80% 이상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죠. 이렇게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패시브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일반 주택보다 단열 성능이 뛰어난 1등급 자재로 집을 지어야 하고, 창문이나 지붕 틈새로 바람이 드나들 수 있는 곳에 철저하게 기밀 테이프로 기밀 작업을 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남향으로 집을 지어서 남쪽에 크고 작은 창을 많이 내는데, 실내의 열을 보존하기 위해서 3중 유리창을 설치하고, 단열재도 일반 주택에서 사용하는 두께보다 약 3배 정도 되는 30cm 이상의 단열재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또 열 회수 장치라고 불리는 환기 장치를 이용해서 신선한 바깥 공기를 내부 공기와 교차시켜서 온도차를 최소화한 뒤 다시 환기하게 만들어서 열 손실을 최소화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난방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한겨울에도 실내 온도가 약 20도씨를 유지하게끔 하게 하는데요. 물론 겨울뿐만 아니라 한여름에도 냉방 시설을 사용하지 않아도 26도 정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겨울철 일반 주택에서 26도 정도를 유지하려면 평수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한 달에 보통 40에서 50만 원 정도 난방비를 지출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패시브 하우스는 10만 원 이내로 충분히 한 여름처럼 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패시브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평당 집 짓는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세금이나 토지 비용을 빼고 순수하게 주택을 짓기 위해 필요한 비용만 가정했을 때도 전원주택은 평당 500만 원 정도에 짓는다고 하면 패시브 주택은 약 평당 700만 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또는 조금 더 700만 원 이상도 올라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패시브 주택이 살기에 쾌적한 집이지만 초기 건축 비용이 높아서 망설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평생 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쾌적하고 따뜻한 집에서 살게 되고 겨울 난방비를 80% 정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30에서 40년을 산다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선택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감내할 수 있다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패시브 주택이 좀 더 보편화되면 지금 들어가는 평균 가격도 조금은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도 몇 년 지나면 독일처럼 패시브 주택으로 설계해야만 건축 허가를 내줄지도 모르죠. 저도 패시브 주택을 짓고 처음으로 겨울을 나고 있는데요. 보통 집안의 온도를 27도 정도 맞춰서 저녁에 잠깐 난방을 하고 끄면 영하의 날씨에도 보통 아침에 1도 정도 내려가서 약 26도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낮에 햇빛이 드는 날에는 다시 온도가 올라가서 27도, 28도까지도 올라가게 되고, 햇빛이 잘 드는 거실 같은 경우는 가끔씩은 거의 30도 가까이도 올라가기도 합니다. 하루에 한두 번 필요할 때 짧은 난방을 하고 외풍 없이 균일하게 거의 하루 종일 27도 정도를 유지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어때요? 전원주택을 지을 때 이제는 패시브 주택이 기본이 아닐까 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회가 되면 패시브 주택을 짓는 과정도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